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드디어 외국인들이 21일째 순매도 이후에 순매수를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1,900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순매수인지 아니면 기조적인 매수인지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FA 반도체, 원익 IPS, 테스, SFA, 그리고 오늘 DB 하이텍하고 이제 파트론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5시까지 3시간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사실 시간이 워낙 제약이기 때문에 좀 깊이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커다란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주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2020년 최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강의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좀 더 보강과 강화를 했죠. 많은 기대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점검 포인트. 일단 우리 증시는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대만이라든가 이제 일본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일단 중국하고 홍콩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환시장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사케다 3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0이 출현이 되면 힘의 방향성이 이제 꺾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인상이 됐다면 이제 인하, 즉 이제 원화 절상이죠. 원화 절상의 근거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주식 초보분이라도 바닥에 따른 뭐 거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 가격이 이제는 이제 한계 가격에 돌입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커다란 불확실성만 없다라면 이제 주가는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검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5조 원을 넘게 순매도를 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대략 한 1조 6천 정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들 삼성전자 지분이 57%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연말 결산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여기서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하고, 역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판만큼은 이제 다시 재임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조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기능적인 게 많습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서 어설픈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강연장이 됐든 뭐 같은 개인 투자가들하고 전화해보면 주식을 팔고 싶다고 얘기해요. 주가가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뭐 20일 넘어서 21일까지 순매도라니까 최악의 상상력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요즘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강연장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정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이번 주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섹터를 이제 당분간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시장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IT 섹터하고 5G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흐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은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시장에서 불신과 불안감을 가졌는데, 낙폭 과대주가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바닥에 따른 이제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살아난 그런 모습이었죠. 뭐 그런 이유가 되겠고, 낙폭 과대주가 계속해서 또 추세를 상승 전환시키면서 이어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면서 다시 또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갈지, 그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장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래서 이제 SFA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낙폭 과대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다시 이제 매기가 SFA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정별 상태인 거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 쪽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SFA 반도체는 이제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 오늘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파트로는 그동안에 낙폭 과대 소외주였죠. 오늘 굉장히 크게 세게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좀 단기로 제가 좀 짧게 압축을 했어요. 보면은 파동론으로 따지면 상승 충격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갭이 3개가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러면
힘이 떨어져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환율이 이번에 오버슈팅이 된 거거든요. 21일째 순매도와 함께 오버슈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조정 파동, 이게 이제 바로 원화 절상이 되고 외국인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원화 절상 추세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외환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뭐 하나 또 부연 말씀드린다면 특히 이제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원화가 지금 절상이에요. 원화가 절상 추세인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외환시장을 따라가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원화가 절하, 즉 환율이 인상이 된다고 보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빠집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외환시장 혹은 이제 채권시장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고점이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주가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 보면 이제 8월 6일이죠. 8월 6일 날 절대 바닥이에요. 절대 바닥.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보면은 인버스 거꾸로라는 거 거꾸로. 코스닥이 바닥이 있대요. 코스닥 바닥도 되고 이제 코스피도 바닥이었거든요. 8월 6일 날이 최고점이었죠. 그 다음부터 추세가 완전히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최고점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전환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을 보게 되면 선물 인버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빠질 만큼 다 빠졌다. 뭐 최악의 지금 한 8,700~8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선물 인버스 이런 건 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이게 코스닥 종합이죠. 인버스하고 거꾸로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절대 바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점, 단기 고점 대비해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그 시장에서 사실 뭐 알만한 분들도 내년 위기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현대투자연구소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이번 주 강연에서 한번 꼭 참석하시면은 저희가 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 이 위에 차트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이죠. 이게 이때가 이제 최악이라는 거죠. 환율이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고점 이후에 원화가 절상되는 거, 원화 절상. 주가는 오르죠. 원화 절상 속에서.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 어떤 그 대외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환율이 인상이 됐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원화 절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와 함께 이게 진행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 당연히 지수는 이제 빠졌는데 이제 환율이 특히 그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그 7월 달이죠. 7월 달, 8월 달에 이게 갭상승이 된 게 이 소멸갭입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면 소멸갭이에요. 소멸갭을 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차트는 이제 SF 반도체가 지금 이따가 뭐 우리가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한 3%,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수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아래 차트는 이제 파트론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쪽 구간에서부터 이제 어차피 이때 시장 충격으로 조정을 다 같이 받고 SF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파트론은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올랐던 SF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파트론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재조정 받으면서 그 매기가 SF 반도체 쪽으로 몰려서 SF 반도체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이어가느냐. 마지막 하나 더 시나리오 보면 같이 올라가겠냐, 하나 더 보면 같이 빠지겠냐, 그게 되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파트론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한 2, 3일 정도 놓고 보면 파트론이 유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SF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론은 바닥을 확인했다. 그 정도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SF 반도체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섹터는 좀 틀리죠. 얘는 이제 반도체고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지 않습니까? 섹터는 좀 틀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번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과거 상승보다 더 강하게, 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사실 수급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의 하락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서 많이 얘기한 거, 이때가 이제 소멸갭이에요. 소멸갭. 소멸갭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최악의 달러당 한 1,200원 정도가 이제 강력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선까지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 순매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코스닥은 더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1990억까지 가고 있고, 거래소 시장은 이제 죄송합니다. 165억 순매수를 보이는데, 일단 그 순매수 폭이 많이 줄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특히 이제 IT 섹터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기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나왔습니다. 흐름은 괜찮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5만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이 조정을 통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주도주 논리를 또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이 사실 2016년도부터 출발했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상승 충격 1파, 조정 2파, 그리고 지금 상승 충격 3파입니다. 상승 충격 3파에서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눌림목 과정이라 보는 거고요. 상승 충격 3파는 1파나 나중에 이제 5파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 파동은 57,000원 여기를 돌파하는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썩은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번 조정을 좀 해석하고 싶은 거죠. SFA 반도체 오늘 제 송재우 유튜브 방송 구독자분들이 SF 반도체를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도 강의할 때 보니까 SF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오시거든요. SF 반도체는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DB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는데, 옛날에 동부 하이텍이죠. 전형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만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의 중심은 TSMC 혹은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이기도 하고, 대만은 미국 주식이라고 하고, 한국은 중국 주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증시 4대 주인이 어쩌니, 뭐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TSMC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팹리스 그 다음에 후공정이죠. 후공정. 특히 후공정 중에서 이제 패키징 쪽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이제 후공정의 핵심이고,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이죠. DB 하이텍은 8인치 부분의 강자고, 8인치는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원래 지금도 비수기인데 지금도 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말이 좀 또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20분 내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동부 하이텍 오늘 좀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이죠. SF 반도체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동부 하이텍은 굳건히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적도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사 보면은 요때 고점이 대략 23,000원대인데 23,000원대는 뭐 가볍게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DB 하이텍은 사실 김준규 회장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한데, 월봉 기계 보면은 DB 하이텍 지금 이제 탄생 이후에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은 우리가 눌림목 심하다,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FA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은 계열이죠. SF 반도체가 SFA의 계열사죠. SFA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좀 소외주 차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굉장히 뭐 한 3.8% 정도 강세를 보였네요. SFA는 지금 여러분들 그 탄력이 약하다 어쩌다는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싼 거예요. 나중에 탄력이 셀 때 이미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박스 하단부 정도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정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 가능성 굉장히 희망하다고 봐요. 이번에 외국인들 매도의 정점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매수 가격대를 좀 한 단계 상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 죄송합니다. 테스. 오늘 테스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죠. 테스 아주 견조한 모습이죠.
테스 여러분들 이제 역시 9월 달에 이제 9월 초서부터 크게 한번 오른 다음에 거기 따른 이제 반대급부로 조정받는 조정기 정반합 과정이고 다시 당연히 정의 파동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테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사실 그 3D 낸드 증착 장비죠. 이때 그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 이후에 크게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다시 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거든요. 테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원익 IPS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 또 깜빡했네요.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그 방송하는 커다란 에너지원이고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도 이제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딱 이렇게 방송을 딱 올리면은 바로 좋아요, 그냥 내용도 살피지 않으시고 바로 누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원익 IPS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IT의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론 한번 볼까요? 자, 파트론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죠. 지금 이제 사실 그 내년도 우리가 핵심 어떤 경제 어떤 그 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 그 5G 폰, 5G, 그리고 5G 폰, 폴더블 폰 이거죠. 특히 이제 그 카메라가 듀얼을 넘어서 이제 뭐 트리플이라고 그러네, 트리플. 그리고 쿼터블, 뭐 이런 쿼터블이 아니라 뭐 쿼드라고 그러지, 쿼드. 트리플에서 이제 쿼드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카메라 채용 비율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5G 섹터에서 사실 그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5G 섹터라고 보고, 아울러서 카메라 모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라면 파트론 같은 경우가 고점 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오늘 거래량이 좀 과다한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긋지긋한 팔세력은 팔만큼 팔았다, 뭐 그런 관점 정도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파트론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강연장에 찾아오시면 좀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자,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강연장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같이 느끼면서 한번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